현대차하고 한판 붙나요? 이렇게 되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수입차 판매량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뉴스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벤츠 대신 제네시스 산다. 수입차 흔해지고 국산차 고급화돼. 아, 그래요? 수입차 구매 의향률은 2019년 22.4%로 전년에 비해서 8.7포인트 떨어졌다고? 수입차 구매 의향률이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이유가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너무 좋아서 그렇대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뉴스대로면 수입차는 딜러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구입 시기마다 할인폭도 달라져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 너무 그래요? 그래요? 가격이 똑같아야지 신뢰하나? 그러면 삼성, LG 뭐 이런 냉장고는 어떻게 사세요? TV 어떻게 사지? 뭐 살래도 최저가 검색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검색하는 의미가 없네? 자본주의면 이게 수요 공급 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손 이래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벤츠나 BMW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지만 이제는 너무 흔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 이러면서 수입차의 희소성이 줄어들어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 흔해서 안 탄다. 그래서 제네시스랑 현대차를 샀다. 수입차 한 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게 한 2, 3% 많아야 5% 될 텐데 너무 흔해서 현대차를 산다. 그 외에도 기사가 아주 특이해요. 수입차에서 국산차로 회귀하는 이유 라면서 막 여러 가지 담았어요. 수리비 비싸다, 뭐 내비게이션이 후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국산차는 왜 현대차랑 제네시스를 선택했나 이렇게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한경, 이투데이 뭐 다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참 많지만 오늘은 수입차 판매 순위를 발표하는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에 큰 이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는 벤츠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BMW가 1위를 차지했었죠. 그러면 이번 달에도 BMW가 벤츠를 이겼을지,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꽤 팔렸다고 해요. 몇 대나 팔렸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9월 국내 수입차가 지난달보다 2.6%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죠. 전년보다는 14.1%나 증가했어요. 뭐야, 구매 의향이 없다며. 이게 이렇게 틀리면서도 계속 발표하는 거 이거 왜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틀리면 좀 창피하잖아. 브랜드별 순위를 짧게 보면요, 6위 폭스바겐입니다. 872대네요. 폭스바겐이 올해 판매가 벌써 10,000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좀 우프긴 합니다. 눈물이 나요. 폭스바겐은 팔차가 아예 없었잖아요. 3,000대 팔았었어. 이제 차종이 좀 늘어나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안착이 돼가는 것 같네요. 폭스바겐은 티구안, 아테온, 투아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하반기에 엔트리 세단 제타를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형 SUV 티록도 내놓는다고 하죠. 이거 나오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위는 미니입니다. 1108대. 미니는 지금 꾸준히 1000대 이상을 팔고 있거든요. 작은 차에 대한 시장성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만 만들면 잘 팔린다는 거죠. 이번 10월부터는 부분 변경된 컨트리맨이 판매 개시된다고 하니까요. 요거까지 돕게 되면 미니의 순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위는 뭘까요? 4위는 테슬라입니다. 2056대. 와, 대단하네요. 벌써 1518대를 팔았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갑자기 올라오면 튀어나온 못이 정을 맞는다고? 네, 그런 거 있죠. 국토부가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사기획 창을 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서 자율주행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콕 집어서 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네. 아니, 이렇게 일을 잘하는 국토부가 왜 현대차 불나는 데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국감에도 이번에 테슬라 코리아 김경호 대표를 불렀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내용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이거 너무 예리하게 해서 혹시라도 테슬라가 이번에 뭔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내용은 평이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치터가 많이 있던데 그 치터 왜 팔게 그냥 냅두냐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그걸 테슬라에다 물어보시면, 제가 만약에 질문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치터 그냥 무게추만 붙이면 끝나는데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 너네가 그렇게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운전자한테 정말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거면
그 치터를 붙여도 동작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지.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BMW 같은 데는 당연히 그 테두리에 센서 붙여서 헬퍼 같은 거 붙여도 작동 안 되는데 너네는 왜 그게 작동되게 하느냐, 너네도 이 센서를 핸들에 붙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죠. 이렇게 해서 약간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질문이 조금 힌트가 나갔는데요. 여튼 테슬라 때리기는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뭐 테슬라 때리긴 좋은데 한국만 오토파일럿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아우디입니다. 2528대 팔았네요. 아우디 A6 정말 많이 팔리지만 이트론도 정말 많이 팔리죠. 지난 6월에 출시한 이트론이 벌써 600대 넘게 팔렸는데요. 실제로 국내에 배정된 양이 600대 뿐이었어요. 그래서 딱 600대 팔린 거죠. 더 많은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아우디 관계자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이트론 관련해서 광고를 좀 집행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게 첫 달에 그냥 다 팔려버렸대요. 다 팔려서 광고 집행을 그냥 스톱했대. 이렇게 잘 팔릴 줄은 아우디도 몰랐던 거예요. 이 비슷한 종류의 고가 SUV 전기차들 올해 실적을 보면요, EQC 1년 내내 330대 팔았습니다. 테슬라 모델 X도 320대 팔았어요. 이렇게 보면 아우디가 정말 확실히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랑 현대차를 샀다. 2위와 1위가 남았는데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와, 5,958대를 팔았네요. 역시 벤츠입니다. 야, 내가 지난달에 잠깐 쉬었는데 여기 원래 내 자리야, 이런 식으로 다시 1등을 차지했네요. 벤츠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차에 굉장히 잘 녹여냈습니다. 일단 뭐 정숙성, 프리미엄, 고급감, 내 차는 비싼 차야 부터 시작해서 안전 등등, 거기다가 할인도 요즘 좀 해준대요. 그러니까 1등 할 수밖에 없겠죠. 사장님이 가셨죠. 가시고서 빈자리로 있다가 다음 사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틀어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벤츠 사장님이 한참 동안 공석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토마스 클라인 사장님이 오시게 되었죠. 임명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예정인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도 사장님이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지금 잘하고 있네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10월부터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나오니까 아마 이변이 없다면 11월에도 벤츠가 1등을 할까 싶네요. 네, 2위는 BMW입니다. 5275대, 약 700대 차이로 2위를 차지했네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5시리즈 LCI 그리고 6GT 제가 가서 시승해보고 왔는데요, 뭐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차들이 아직 출고되기 전이었잖아요. 아마도 기존 차가 끊기고 새 차가 나오기 전에 그때 그 공백 기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 10월 달에 이 두 차들이 다 나오니까요, 다음 달에는 혹시 BMW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여기 순위에는 없지만 람보르기니가 34대나 팔렸습니다. 우루스를 지금 주문하면 내년 여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고? 이게 대단합니다. 우루스가 잘 팔리니까 덩달아서 우라칸도 잘 팔려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카를 판매하시는 딜러분들, 뭐 예를 들면 포르쉐를 판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SUV를 팔면 스포츠카를 비율 맞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르쉐 같은 경우에 카이엔 5대 팔면 911을 한 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든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사야 돼. 그렇게 비율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나? 이거는 못 들으신 걸로. 근데 그 람보르기니 요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죠. 폭스바겐 그룹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몸집을 줄여나간다 이러면서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들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같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부가티는 매각했죠. 사실상 매각해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장만 찍으면 그냥 리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부가티를 리막에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고민할 필요 없죠. 부가티가 전기 슈퍼카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람보르기니를 계속 배기량 높은 자동차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람보르기니 당연히 매각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크 제조사 두카티, 이것도 사실 매각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팔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수입차 판매 순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입차 판매 순위는 다나와 자동차를 참고했습니다. 일단 300대 넘는 자동차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21위는요
볼보 S90입니다. 344대 팔았네요. 오, S90 완전히 짱이었죠. 저희 시승기 여기 있고요. 디자인도 완전 멋져졌어요. 실내도 고급이고 차 길이도 길어졌고 뒷좌석 앉으면 그냥 와, 이건 무슨 경쟁사를 압살하는 크기네. 가격이 6천만원이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가격이죠. 근데 기사가 여기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네요. 제목이 볼보 S90 승차감 이 정도였어? 타이어 펑크나도 몰랐다. 진심이냐? 아, 너무 웃기다. 지난달 미디어 시승회에서 볼보가 선보인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목적지로 돌아오자 관계자들이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달려왔대. 미디어 시승회에서는 시승 소감을 물어보지만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의아했다.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 앞바퀴가 바람이 빠져 주저앉았다. 바람이 빠진 타이어도 주행자가 모를 만큼의 승차감을 S90 B5 인스크립션이 자랑한 결과다. 아, 그런가? 아, 이게 차가 너무 좋으면 타이어 터져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타이어 터졌다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네, 20위는 지프 랭글러입니다. 344대. 랭글러는 뭐 굳건하네요. 랭글러는 경쟁 모델들이 대기 중이죠. 랜드로버 디펜더. 아우,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랭글러 가격이 사실 5천만원대인데 디펜더는 9천만원 정도 하잖아요. 디펜더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포드 브론코가 나오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요즘 차들이 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차들이 인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브론코는 하나 사고 싶어지네요. 19위는 BMW X4입니다. 18위는 BMW X6고요. BMW SUV들 뭐 꾸준하죠. 17위는 BMW 3GT입니다. 356대 팔았네요. 3GT라고 해서 3시리즈하고 굉장히 비슷한 차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3시리즈보다 훨씬 길고 훨씬 높은 차입니다. 3시리즈가 트렁크가 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역시 한국 시장에 잘 맞는 차, 잘 만드는 게 BMW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16위는 렉서스 ES입니다. 439대. 렉서스가 간만에 나왔네.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일본 브랜드 차입니다. 근데 다른 일본 브랜드 차도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팔립니다. 토요타가 511대 팔았고요. 그리고 혼다가 244대 팔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 차들은 일본에 하나도 못 파는데 일본 차들은 우리가 그래도 꽤 사주고 있네요. 15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입니다. 441대. 1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A입니다. GLA 요번에 약간 얼굴이 바뀌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GLB도 얼마 전에 나왔죠. 이게 GLB가 또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기대되네요. 13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GLE라고 하면 중형 SUV고요. 505대 판매됐네요. 1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525대. 와, S클래스 나오는 시점이 머지 않았는데 S클래스 정도 되는 차를 사면 적어도 몇 년은 보유하실 텐데, 야, 이게 몇 개월 후에 신형 나오는데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네요. 기다리다 지치신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할인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S클래스나 되는 차가 500대를 넘게 판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형 S클래스 내년 상반기 1, 2, 3월 중에 하나에 나와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11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530대. 괜찮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예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일단 크지, 시트 베리에이션 되게 다양하지, 차박되지,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을 만한 차입니다. 10위는 BMW X3입니다. 532대. 공동 9위를 차지한 차가 있네요. 미니 쿠퍼가 583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도 583대를 팔았네요. 미니 쿠퍼도 참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4천만원대에 오픈 에어링을 할 수 있는 차,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꿔가면서 탈 수 있는 차, 뭐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A클래스는 정말 의외예요. 원래 이렇게 인기 있는 모델은 아닌데 요번에 바뀐 디자인에 대해서 꽤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7위는 BMW X5입니다. 597대 팔았네요. 지금 BMW SUV들 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X3, X4, X5, X6, X7까지 전부 다 3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싼 SUV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팔린다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X3는 시작 가격이 6,200만원이고요. X7은 1억 2천부터 시작인데 역시 수입 SUV 하면 BMW인가요? 이러다가 폭스바겐 티구안 판매량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위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644대. 티구안은 안전, 실용성, 연비, 가격까지 그냥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다 넣어놨죠. 안 팔릴 수가 없는 차입니다. 가격 할인하기 전에 이미 4천만원대예요. 할인 좀 받으면 투싼 풀옵션 가격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잘 팔릴 수밖에 없죠. 5위는 BMW 3 시리즈입니다. 649대. 와, 3 시리즈 인기가 이 정도였나요? 할인해임인가?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작은 차 선호가 좀 늘고 있고요. 5 시리즈가 지금 끝물을 다 털어냈으니까 3 시리즈로 좀 이렇게 우회시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차 선호가 너무 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A 클래스니 3 시리즈니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아이를 너무 안 낳는데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뭐 한 집당 뭐 0.8명 낳는다고 하고, 한국인들 얼마 후면 멸종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기사가 2700년에 멸종된다고 네 그렇게 돼 있네요. 나까진 괜찮은 건 에이 괜찮지 않죠.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연애들 좀 하시고, 그 결혼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은 이거 얘기를 안 해.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 진짜 행복하신 거죠? 진짜 4위는 아우디 A6입니다. 1250대 팔았네요. 오, 아우디 A6도 판매량이 이 정도로 올라왔어요? 1250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우디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4등이라고? 대단해요.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졌고, 가성비 좋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차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네시스랑 현대차를 샀다. 이번 달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일단 3위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3위! BMW 5 시리즈입니다. 1253대 판매했네요. 와, 한 달에 2834대 팔았거든요. 거의 1600대가 빠졌어요. 너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게 신차 나오기 직전에 기존 걸 다 팔았기 때문에 재고가 다 소진됐기 때문인 것 같죠. 그래서 5 시리즈 마지막에 사신 분들은 옵션 강화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풀옵션의 자동차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신 분들이 위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형 5 시리즈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2512대. 와, 신형 E클래스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리죠? 신형 E클래스가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신형 E클래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가나요? 신형 E클래스는 지금 가장 저렴한 모델부터 기본적으로 ADAS를 다 탑재시켰다고 해요. 그래, 이게 바람직하지. 당연히 이래야지. 네, 다음 달에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1위는 1위인데 2위가 더 대단하죠. 2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와, 모델 3 1833대. 역시 한용 효과인가?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3개월에 한 번씩 들여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테슬라가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냥 갖고 오는 만큼 팔리는 차니까 이게 뭐 판매량의 의미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 얼마나 전달됐는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얼마가 판매가 됐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테슬라 모델 3가 요번에 좀 개선돼서 출시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테슬라 오너들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인수 받으실 분들은 살짝 인수 거부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일단 뒤쪽에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로 바뀌어요. 아, 이게 당연히 전동이어야지. 지금 이게 왜 수동이에요 이게. 7천만원의 수동 트렁크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4천만원짜리 소렌토에도 전동인데, 아 진짜 이건 너무하죠. 실내에도 센터 콘솔 디자인이 조금 어색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바뀝니다. 무엇보다 히트 펌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장거리로 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옵션일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는 BMW, 벤츠의 정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신차를 내놓고 이렇게 맞붙게 되는 거죠. 메인 모델 5 시리즈 그리고 E클래스의 승부 어떤 식으로 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수입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 최근 BMW와 벤츠 이렇게 1, 2위를 그냥 맡아놓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아시아 어딘가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그걸 혹시 한국에다 지어주면, 그래서 저가의 모델 3가 한국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더 저렴한 모델 2도 국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아니 테슬라가 국내 수입차 1위
바로 돌입하는 거죠. 그냥 1위 되는 거죠. 아니지, 수입차 1위가 아니고 국산차가 된 건가? 국산차 되겠네. 현대차하고 한판 붙나요? 이렇게 되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자동차 업계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흥미롭습니다. 수입차를 봐야만 세계 자동차 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cha.